안녕하세요. 잠들기 전 한 권의 책, 반디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마음껏 여유로운 시간을 즐기면서 쉽게 척척 돈을 버는 부자. 이게 실제 상황이라면 어떤 기분일까요? 이 책의 저자는 이 상황은 내 인생의 설정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목만 보면 돈과 신의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의 감정을 들여다보고 잠재의식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었습니다. 잠재의식을 바꾸고 나의 세계를 설정하는데 3가지 단계를 거친다고 하는데요. 지금의 나를 직시하고 감정을 오롯이 느낀 후 원하는 세계의 설정을 정하면 인생이 변화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돈의 신에게 사랑받는 3줄의 마법, 후지모토 사키코입니다. 정말 노트를 쓰는 것만으로도 돈의 신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나요? 이 책을 펼쳤다면 먼저 이렇게 묻고 싶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잠시 내 이야기를 해보죠. 6년 전 나는 아이가 둘 딸린 싱글맘이었습니다. 요즘엔 찾기도 힘든 재래식 화장실이 딸린 낡은 집에 살면서 변변한 직업도 없는 상태였죠. 그런 상황에서 친구와 함께 큰 맘을 먹고 핸드메이드 소품을 파는 가게를 시작했지만 매출도 영 신통치 않았습니다. 남자친구에게도 이렇게 힘든 건 다 당신 탓이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으니 당연히 그와의 사이도 좋을 리 없었죠. 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났을까요? 돌이켜보면 지금의 내 상황이 정말 싫어진 순간이 있었습니다. 가게를 시작한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손님뿐 아니라 거래처, 그 외 업계 사람들 모두에게 말이죠. 그런데도 나를 험담하는 사람이 생겼고 매출도 형편없었습니다.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마음만 더 괴로워졌죠. 결국 우울증이 찾아와 한때는 돌발성 난청까지 생겼습니다. 더구나 우울증은 마음이 약한 사람이 걸리는 거라는 편견에 사로잡혀 우울증이 깊어질수록 좌괴감이 들고 불안해졌습니다. 그때 나는 뭐랄까요? 자신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느낌이었죠.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어서 이 일을 시작했는데 왜 모든 게 다 꼬이는 거지?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닐까? 자신이 어딘가 부족하고 약하다는 생각에 모든 일이 무언가에 쫓기듯 굴러갔습니다. 불안함이 계속되었죠. 내 생각과 상관없이 모든 게 흘러가는 느낌이랄까요?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내 의지와는 상관없는 부분에서 뭔가가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지금의 일상이 된 일, 즉 있는 그대로의 나를 직시하기를 이때 처음으로 해보았습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을 의심하면서 깊이 파고 들어간 것이죠. 그 결과 모두 원흉의 시작은 미움받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어릴 적부터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다는 마음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항상 미움받는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죠. 다시 말해 나는 항상 미움받는다가 내 설정이었던 겁니다.
모두에게 사랑받고 싶다는 마음을 전제로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나는 이렇게 모두에게 사랑받고 싶은데 다들 나를 미워해. 너무 힘들어.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이런 설정을 갖고 있었으니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게 당연한 일이었는데도 말이죠. 객관적으로 나를 바라보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이 항상 미움받아서 좌절하는 나에 푹 빠져 지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상황을 이렇게까지 악화시킨 건 나 자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제야 나는 자신이 만들어낸 말도 안 되는 설정에 사로잡힌 채 비극의 여주인공 행세를 했던 것이 다름이 아닌 나 자신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설정을 깨달은 후부터는 모든 것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인간관계가 완전히 변했고 한 달 수입이 계속해서 엄청나게 늘어났죠. 이는 고작 2년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듣고 오해하여 감정적으로 반응했던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사람에 따라 의미를 다르게 부여하니까요. 다시 말해 사람마다 말의 의미를 다르게 설정하는 것이죠.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잠재의식을 언어라는 형태로 노트에 적으면 말을 자신에게서 분리하여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잠재의식을 자기 손으로 직접 써내려가며 있는 그대로 마주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노트의 매력이죠.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듣고 오해하여 감정적으로 반응했던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사람에 따라 의미를 다르게 부여하니까요. 다시 말해 사람마다 말의 의미를 다르게 설정하는 것이죠.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잠재의식을 언어라는 형태로 노트에 적으면 말을 자신에게서 분리하여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잠재의식을 자기 손으로 직접 써내려가며 있는 그대로 마주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노트의 매력이죠. 당신의 세계는 당신이 말에 부여한 의미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예컨대 당신은 행복이라는 말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나요? 행복을 일상 속의 소소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세계는 행복으로 가득합니다. 반면 천국에 있는 듯 원하기만 하면 뭐든 가질 수 있는 상태라고 정의하는 사람은 좀처럼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현실이 천국 같을 리도 없고 지나치게 추상적이라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떠올릴 수도 없으니 당연히 실현할 방법이 없겠죠.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이미지를 스스로 정해두지 않은 상태에서 정답도 없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감각을 추구하는 것만큼 괴로운 일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을 괴롭게 하는 말에 어떤 기대 혹은 어떤 마음을 담고 있는지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 부분을 깊이 파고들다 보면 당신을 괴롭게 하는 정체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지 모르니까요. 노트에는 가슴 뛰는 소원, 이상적인 내 모습만 적는 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든 감정을 솔직히 적다 보면 괴롭고 슬픈 감정과 마주해야 할 때가 있죠.
그럴 때일수록 의식적으로 말과 감정을 분리해서 생각해 보세요. 행복이란 무엇일까? 라는 질문에 당신이 생각하는 행복의 의미를 노트에 적고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당신 안에 직감적으로 떠오르는 행복을 의심하지 마세요. 저에게 있어 행복은 살면서 느끼는 모든 것입니다. 어떤 감정이든 나를 성숙시키는 슬픔이나 분노, 짜증 등도 나에겐 행복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럼 누군가 묻겠죠. 어떻게 그게 행복일 수 있죠? 짜증스러운데 그게 행복이라니 장난이죠? 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행복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좋은 기분이라는 정의만으로 제한해 둔 건 아닌지. 나도 물론 슬프거나 화가 나는 게 싫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다 라는 것만으로 그 감정을 모두 불행이라고 부정하진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정은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어떤 감정이든 그것이 일어나면 즐기겠다라는 선택을 할 뿐이죠. 즐기는 것, 재미난 것만이 좋다면 그것만으로도 자신의 세계를 한정짓는 건 아닐까요? 우선 모든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음미하세요. 어떤 기분이든 그건 삶의 행복이야 라고 믿으세요. 어떤 감정이든 행복하다. 어떤 나라든 행복하다. 라는 전제는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떤 곳이든 당신을 단단하게 설 수 있게 만듭니다. 이는 우주로부터 무한한 힘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는 증거니까요. 지금으로부터 5년 전 나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중 앞에서 말하기가 두려웠죠. 어떻게든 극복해 보려고 커뮤니케이션 관련 책을 읽거나 여기저기서 화술을 배우려고 노력했지만 변화는 미미했습니다. 아직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 시간적으로도 여의치가 않았죠. 뭔가 시도해보고 싶어도 몸이 자유롭지 못하니 조바심만 커져갔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책을 읽자. 틈틈이 비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자. 언젠가 어느 자기계발서에서 읽은 내용을 떠올리며 의욕적으로 움직여보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항상 제자리 걸음이었죠. 그런 자신에게 점점 심한 자괴감이 들고 당연히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극복하지 못한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이제와 돌이켜보면 이런 시도들이 실패했던 이유가 빤히 보입니다. 그중 가장 큰 이유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일을 하고 싶다는 소원을 내가 정한 방식으로 이루려 했기 때문이었죠. 여러 방식으로 바람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간과하고 나는 내가 정한 방식만을 고집했던 것입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걸까요? 그 이유를 찾기 위해 나는 다음과 같이 노트에 쓰면서 감정을 의심하고 설정을 변경해 나갔습니다. 1단계 관찰. 왜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기가 두려워? 조리 있게 말하지 못해서. 조리 있게 말하지 못하면 뭐가 문제인데?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게 돼. 사람들이 나에게 실망할 거야. 사람들이 나를 대단하다고 생각해주지 않겠지. 요컨대 그 당시 내 설정은 말을 잘 못하면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지 말아야 한다.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이유는 대단해 보이고 싶어서였다. 였던 것입니다.
2단계 감정. 1단계에서 나온 설정을 바탕으로 그럼 어떻게 하고 싶은데? 하고 나 자신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역시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싶어 라는 답을 얻었죠. 그와 동시에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이유는 대단해 보이고 싶어서가 아니라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서 라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3단계 결정. 2단계에서 느낀 것을 바탕으로 말을 잘 못하더라도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해도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것이 설정 변경입니다. 이렇게 설정을 변경한 후에 나는 대중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세미나를 열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편안히 이야기합니다. 말을 잘 못하더라도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해도 된다고 결정한 후에 직접 대중 앞에서 이야기할 기회를 찾아 나섰고 조금씩 그 규모를 키워왔죠. 5년 전만 해도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를 두려워했다는 게 거짓말처럼 느껴집니다. 나는 경험을 통해 배경은 내가 결정한 설정에 맞춰 저절로 바뀐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결정하고 난 후에 남들 앞에서 이야기할 기회를 마련하고 행동한 것은 나 자신이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행동했던 것 이상의 현실이 나아가 상상했던 것 이상의 상황이 눈앞에 펼쳐졌죠. 역시 우주와 신이 나를 도와주는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더군요. 그럼 이제 세 줄 노트를 쓰는 법을 설명하겠습니다. 1단계 관찰, 지금의 나를 직시한다. 2단계 감정, 지금의 감정을 오롯이 느낀다. 3단계 결정, 원하는 세계의 설정을 정한다. 관찰이란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노트에 적은 후 왜 그렇게 느끼는데? 어째서 그렇게 생각해? 그렇다면 솔직히 어떻게 하고 싶은데? 하고 질문하며 감정을 깊이 파고 들어가면서 지금 자신이 갖고 있는 설정을 깨닫는 것입니다. 막상 실제로 해보면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상상했던 것보다 더 노트가 엉망진창이 되고 동시에 머릿속이 혼란스럽고 복잡해진 기분이 들 수 있습니다. 아니, 정리되지 않은 상태의 머릿속 카오스는 상당히 깊어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정리해 가야 할지 갈피를 못 잡는다는 표현이 더 적절할지 모르겠군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할 때는 일단 방치해두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차피 언젠간 그 문제와 마주해야 할 순간은 반드시 찾아오니까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설정을 이렇게 변경해야겠다 하는 느낌이 들 때는 변경한 설정을 가슴에 새기는 차원에서 세 줄로 정리를 시작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계속 파고 들어가다 보면 내가 어떤 감정을 파고들었었지? 이 설정을 어떻게 느꼈더라? 하고 갈피를 잃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세 줄 노트로 생각을 정리해 보세요. 세 줄 노트는 설정을 변경한 자신에게 하는 결의 표명 같은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받아들이고 느끼고 결정한 내용을 잘 연관지어 받아들일 수 있죠. 그렇기에 더욱 마지막에 쓰는 세 줄 노트는 간결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 노트를 펼치고 떠오르는 대로 써내려간 당신의 감정은 노트를 한가득 채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도출해낸 지금의 설정은 의외로 단순할 것입니다. 환상은 제한이 없기에 방대해지기 쉽지만
사실은 언제나 아주 심플하기 때문이죠. 이 점을 정확히 깨닫기 위해서도 세 줄 노트로 마무리하는 습관을 꾸준히 이어나가야 합니다. 나는 이 책을 통해 세 줄 노트 쓰기만으로도 지금까지는 상상하지 못했던 멋진 삶을 사는 나와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소원을 이룬 새로운 자신과 만나기 위해 아주 조금만 시간을 내서 노트와 마주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의 나를 직시할 용기와 자신의 감각을 믿어주는 배려를 가졌으면 합니다. 정말로 당신은 무엇을 하고 싶나요?